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축물 하자의 1순위이자 가장 골칫거리인 결로 현상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안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호흡기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이죠. 시행사나 설계사 등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이 무서운 결로 하자를 어떻게 100% 방어할 수 있을까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열과 습기의 이동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원인 추적부터 완벽한 방어 시스템 구축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집을 지키기 위한 결로 방어 마스터 클래스. 지금 바로 열화상 비전을 켜고 출발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결로의 비밀을 파헤치는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슬이 도대체 왜 맺히는지 결로의 탄생 과정을 아주 쉽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따뜻한 실내 공기는 아주 다량의 수증기, 즉 보이지 않는 습기를 가득 머금고 방안을 이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겨울철 차가워진 유리창이나 구조체 내부와 꽝 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요. 벽면의 온도가 공기의 노점 온도, 이슬점 밑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품고 있던 수증기들이 갈 곳을 잃고 응결되면서 우리가 아는 물방울, 즉 결로로 변하는 것이죠. 결국 구조체의 표면이나 내부 온도가 주변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낮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자가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한계점을 넘어 물방울로 터져나오는 마법 같은, 하지만 피하고 싶은 물리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로를 부르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크게 거주자의 생활 패턴과 건축물 결함이라는 4대 용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나 화초 키우기, 조리 등으로 인해 실내의 수증기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내 습기 과다입니다. 두 번째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발생한 습기를 밖으로 빼내지 못해 노점 온도를 급상승시키는 환기 부족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 구조적 결함으로 단열이 끊긴 부위로 열이 콸콸 빠져나가 표면 온도가 급락하는 실내외 온도차, 열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단열재가 누락되거나 시공 직후 수분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해버리는 시공 불량 및 미건조입니다. 거주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 집에는 최악의 결로가 터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진단 매트릭스만 확실히 감시해도 결로 하자의 대부분을 미연에 싹 막아낼 수 있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습기가 가장 위험하게 폭발하는 함정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야간 시간대입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지만 밤이 되면 추우니까 보통 창문을 꼭 닫고 생활하시죠. 이렇게 환기율이 0%인 야간 밀폐 상태에서 늦은 밤 샤워를 하거나 가습기를 빵빵하게 틀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 동안 실내에 엄청난 양의 습기가 과다 발생하게 되고 공기 중 상대 습도가 폭발하면서 노점 온도도 무섭게 치솟습니다. 결국 똑같이 지어진 아파트라도 어떤 집은 곰팡이가 피고 어떤 집은 깨끗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 밀폐의 치명타는 차가워진 벽면과 높아진 이슬점이 만나 결로 파티를 열기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버립니다. 자기 전 가벼운 환기 한 번이 수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지키는 최고의 비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뼈대의 결함을 볼까요? 먼저 단열재가 이어지지 못하고 기하학적으로 뚝 끊기는 취약점, 바로 열교 부위입니다. 건물의 기둥이나 모서리를 뜻하는 우각부에서는 열이 밖으로 콸콸 빠져나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얼음장처럼 급락합니다. 당연히 결로가 가장 먼저 발생하기 좋은 1순위 타겟 부위가 되므로 단열 설계 시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또한 건물을 막 지은 시공 직후의 미건조 상태도 엄청난 역습을 가져옵니다. 바닥의 미장,
방통을 하고 수분이 채 마르기도 전에 비닐장판이나 실크 벽지로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고 벽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와 고층 아파트 상층부 등에 눅눅한 하자를 유발합니다. 열이 새는 열교 구멍을 막고 시공 후 수분을 완벽히 말리는 것. 건축의 가장 기본이자 결로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제 결로가 발생하는 2대 절대 조건을 아주 직관적인 과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관점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벽면의 표면 온도가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방 안의 습한 공기가 차가운 벽을 만나 이슬점 밑으로 얼어붙듯 물방울로 변하는 물리적 현상이죠. 두 번째는 수증기압 관점으로 실내에 발생한 실제 수증기압이 벽면 온도의 포화 수증기압을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벽이 감당할 수 있는 습기 그릇의 최대치, 포화 수증기압이 100인데 실제 수증기압이 15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다 품지 못하고 넘쳐 흐르는 그 50이라는 차이만큼의 수증기가 고스란히 밖으로 쫓겨나 결로, 즉 이슬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거나 습기를 줄이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로에도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겉에 생기는 표면 결로와 속에 생기는 내부 결로입니다. 표면 결로는 실내 습기 과다나 단열 부족으로 인해 벽지 겉면이나 창문 유리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현상입니다. 주로 열교 부위나 발코니에서 발생하며 미관상 곰팡이를 만들어 보기 흉하긴 하지만 눈에 띄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하죠.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녀석은 뼈대 내부나 단열재 안쪽에서 발생하는 내부 결로입니다. 내부 온도 구배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질 때 발생하며 내단열 시공을 할 때 단열재 외측 구조체 쪽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체 속에서 물구덩이가 되어 구조체를 심각하게 부식시키고 단열재의 성능을 영구적으로 파괴해버리죠. 단열재 속이 한번 젖어버리면 성능을 잃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구조적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띄는 표면 결로는 집안의 어떤 곳들을 집중적으로 노릴까요? 열화상 스캔으로 3대 타겟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타겟은 외벽 접합부 및 모서리, 우각부입니다. 이곳은 열교 면적이 기하학적으로 가장 커서 열 손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므로 곰팡이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는 단골 포인트죠. 두 번째 타겟은 비난방실 및 창고 공간입니다. 보일러 난방이 되지 않고 더운 공기가 순환할 기회가 없어 항상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결로에 아주 취약한 구석진 공간입니다. 세 번째 타겟은 여러분이 흔히 놓치기 쉬운 가구 후면 밀폐 공간입니다. 통기가 꽉 막혀서 습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외벽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 공기순환 통로를 필수로 확보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건물을 파괴하는 암살자, 내부 결로의 치명적 메커니즘인 역전 구간을 그래프로 알기 쉽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단열재를 통과할 때 벽체 내부의 실제 온도, 하얀 실선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실내 습기에 의해 결정된 결로 발생 기준선인 노점 온도 구배선, 파란 선을 함께 겹쳐서 봐야 하는데요. 실제 온도선이 노점 온도선 아래로 교차하면서 치명적으로 역전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붉게 빗금친 역전 구간, 즉 결로 발생 구역에서는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졌으므로 물방울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체 내부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고 썩기 시작하여 단열 성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 그래프의 교차 역전을 막아내는 것이 건축 설계자와 시공자가 반드시 풀어야 할 내부 결로 방어의 핵심 미션입니다. 자, 이제 하자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3단계 방어 프로토콜입니다. 1단계는 튼튼한 단열과 난방으로 표면 온도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완벽한 갑옷을 입히는 외단열, 엑스티리어 인슐레이션 공법입니다. 단열재를 구조체 바깥에 설치해 건물 전체를 감싸 열교를 차단하면 뼈대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높아 내부 결로가 원천 봉쇄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높은 온도로 짧게 켜는 간헐 난방을 피하고 훈훈함을 유지하는 연속 난방, 컨티뉴어스 히팅을 하는 것입니다. 간헐 난방은 온도가 식었을 때 차가운 표면이 만들어지면서 결로가 확 생겨버려 에너지를 아끼려다 집을 망칠 수 있습니다. 대신 낮은 온도로 꾸준히 유지하는 연속 난방을 하시면 온도 편차를 없애 차가운 표면이 생성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건물 바깥을 튼튼하게 감싸고 일정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표면 온도를 사수하는 훌륭한 첫 단추입니다. 방어 프로토콜 2단계는 바로 겨울철 환기, 벤틸레이션을 통해 실내의 노점 온도 자체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마법입니다. 밀폐된 방 안은 발생한 수증기로 꽉 차 있어서 노점 온도가 9.3도까지 위험하게 올라가 있는 밀폐 상태가 됩니다. 이때 창문을 활짝 열어주면 방 안의 축축한 수증기가 외부로 쑥 빠져나가고 건조한 겨울철 외기가 파격적으로 유입됩니다. 건조한 공기가 섞이면서 실내 공기의 절대 습도가 급강하하게 되고 이는 곧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수증기량이 줄어들면서 이슬이 맺히는 기준점인 노점 온도 자체가 영하 2도로 급락하며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차가운 벽을 만나도 더 이상 이슬이 맺히지 않게 되니 열을 조금 빼앗기더라도 겨울철 환기가 필수인 완벽한 이유입니다. 겨울철에 올바른 환기 한 번이 곰팡이를 싹 말려버리는 천연 제습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끔찍한 실무 및 기출 함정 하나를 경고하겠습니다. 바로 장마철 환기의 재앙입니다. 겨울철에 환기로 결로를 막았다고 해서 여름 장마철 지하 주차장 결로를 막기 위해 외부 환기를 시킨다면 절대 오답입니다. 여름 장마철 워기는 습도가 무려 100%에 육박하는 거대한 수증기 덩어리라는 팩트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뜨겁고 몹시 습한 공기를 서늘하고 차가운 지하 주차장 안으로 무작정 끌어들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차가운 얼음물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듯 차가운 바닥과 기둥 표면을 만나 즉각적인 대규모 물바다, 표면 결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겨울철 건조한 환기 법칙을 덥고 습한 여름철에 절대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름철 결로는 외부 공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제습기를 돌려 습기를 물리적으로 빼앗아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드디어 내부 결로 방어의 끝판왕, 방어 프로토콜 3단계입니다. 특수 필름인 방습층, 베이퍼 베리어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죠. 내부 결로를 막으려면 실내 공기의 습기가 차가운 콘크리트 뼈대 구조체 안으로 투과되어 들어가는 것 자체를 꽉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습층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방습층은 반드시 단열재보다 고온 측, 실내 측에 설치해야 한다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열이 흘러들어오고 습기가 모락모락 발생하는 출발점, 즉 단열재의 가장 따뜻한 앞단인 고온 측에서 애초에 막아내야 합니다. 투습 저항이 높은 방습층을 실내 측에 밀착시키면 차가운 뼈대로 넘어가기 전에 습기를 원천 튕겨내어 내부 결로를 완벽 방어합니다. 만약 반대로 차가운 실외 측에 방습층을 치면 통과한 수증기가 갇혀 벽 속에서 썩어버리니 고온 측 입구 컷을 꼭 명심하세요. 방습층은 항상 가장 따뜻한 곳에서 쉴드를 친다. 이 문장을 시험장과 현장 실무에서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집을 완벽하게 지키는 결로 방어 4원칙 요약, 요새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표면 및 내부 온도를 든든하게 상승시키는 최적의 갑옷, 외단열 공법을 설계하십시오. 둘째, 온도가 널뛰지 않고 차가운 표면이 생길 틈을 주지 않도록 은은하고 끊기지 않는 연속 난방으로 온도를 사수하십시오. 셋째, 겨울철 꽉 찬 습기를 밖으로 배출하여 실내 노점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환기를 습관화하십시오. 단, 습한 장마철은 예외입니다. 넷째, 벽체 내부 부식을 막기 위해 내단열 시 투습 저항이 높은 방습층은 무조건 단열재 앞, 즉 고온 측에 꼼꼼히 밀착시키십시오. 이 네 가지 방어의 원칙만 철저하게 통제하신다면 현장의 어떤 끔찍한 하자도, 시험에 어떤 꼬아놓은 함정도 완벽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수석 판정관의 시선으로 살펴본 오늘의 특강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진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